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1단계 개발이 다음 달 마무리되지만 산단 분양은 크게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분양으로 2단계 개발 사업은 개발 규모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24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광양 세풍산단. 이 가운데 49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1단계 사업은 공정률 96%로 막바지 포장 공사가 한차입니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인 다음 달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96%로서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와 연계한 미래 소재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산단 부지 분양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단 입주를 위해 건축 중인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와 최근 입주 계약을 맺은 한국창호회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도 10곳 가까이 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입주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기 침체와 산단 내 외국인 투자 전용단지 지정이 늦어지면서 분양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분양률은 당장 금융권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나머지 2단계 개발 면적조차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입주 계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85만 원으로 14% 할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평의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산업벨트의 중추기지로 조성되고 있는 세풍산단이 분양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연속적인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최근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개최 시군 선정평가에서 후보지인 목포, 나주, 광양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여수시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 축제로 여수시는 오는 2020년 10월에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전남도 22개 시군의 맛과 멋을 선보이는 장입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여수 광양 지역은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지역에 광양만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에 공장과 발전소 규제 강화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석탄 발전 규모를 줄이고 공장 시설의 배출 기준과 배출 부가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도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양만권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높고 배출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광양만권을 포함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총량제 적용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윤곽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 후보자는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굴곡진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 검사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속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외국 쌀의 수입 중단 등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의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해결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통한 농업 여건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생산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과 관련 특별기구 설치를 내세우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에 대해 대다수의 농민들은 환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에서 쌀 수입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기구의 기준에 맞춰 40만 톤이 넘는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쌀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가격으로 내수 시장을 파고들면서 쌀값 하락 등 국내 농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수입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 하면 그래도 기존의 우리 쌀값이 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남는 물량을 좀 북으로 보내고 또 북에서 필요한 우리 자원을 갖고 오면. 하지만 즉각적인 쌀 수입 중단은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수입된 밥쌀용 쌀 대부분을 김밥집 등 영세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1년 재고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오히려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 비축미를 수입쌀 가격 수준으로만 공매하면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없고요, 오히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정권 초기 농업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고 얽혀있는 상황을 풀어낼 대안이 시급한 상황. 안정된 경영 여건을 토대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속 시원한 해법을 마련할지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농작물 가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과 무안 등 도내 4,000헥타르의 논과 밭에서 가뭄에 따른 농작물 생육 부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양수기 설치와 관정 개발 등을 위해 15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강수량은 131mm로 평년의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에게 풀사료는 고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보조사료입니다. 요즘 남도에서는 모내기를 앞두고 이 풀사료 수확이 한창인데요. 예년보다 품질이 좋아 수확의 기쁨도 크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대형 트랙터에 매달린 사료 수확기가 건초들을 한데 모아 둥글게 말아냅니다. 한 덩이에 500kg짜리 풀사료 덩이는 비닐에 포장돼 그대로 보관됩니다. 소 먹이용으로 재배한 풀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조사료 생산량은 예년보다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봄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수확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수확기에 햇볕이 좋아 마른 풀 수준으로 품질이 높아지면서 농가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초나 배합사료 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점이고요. 5만 마리의 한우를 사육해 소가 주민보다 많다는 장흥군에서 7만 톤의 풀사료가 생산되는 등 전남에서만 올봄 76만 톤의 풀사료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한우 44만 마리에게 266일간 먹일 수 있는 물량입니다. 좋은 양질의 사료를 이제 한우에도 공급하고 특히 요즘 이제 쌀값 하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계 작물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초 수확이 끝난 논에서는 벼 2모작 모내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쌀값 하락에 실망한 농민들이 옥수수 등을 사료작물로 심을 예정이어서 조사료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한국청소년진흥원 등 청소년 박람회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갖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사전 리허설과 안전점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늘부터 4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국에서 16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박람회 기간 엑스포장에는 4개의 주제관과 128개의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사업비가 유치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들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운영비가 600억 가까이 폭증했는데 이건 대회가 끝나면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승인을 받은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사업비는 1,697억 원. 대회를 유치할 당시의 사업비 635억 원에 비하면 5년 사이에 1,062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선수단 항공료와 숙식비 지원, 홍보 마케팅과 문화행사 비용 등 운영비가 6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운영비는 쓰고 나면 그뿐 유산으로 남길 것도 없는 비용입니다. 하이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경기장 등도 대회가 끝나면 철거해야 하는 일회용 시설입니다. 유대회 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대회라던 유치 당시의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의도적인 사업 축소였는지 유치하고 보자는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 결과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의 요구를 수용하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최도시 의무 비용과 필수 경비 등 국제수영연맹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윤장현 시장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총 사업비 가운데 광주시가 충당할 비용은 1,215억 원. 경비 절감이든 마케팅을 통해서든 이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고스란히 광주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신규 직원 모집에 취업 희망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직원 공개 채용 마감 결과 행정직 2명 모집에 424명이 지원해 2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명을 모집하는 토목기술직도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항만공사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과 울산, 여수, 광양 등 3개 항만공사가 통합으로 채용하는 이번 모집의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가 거동이 불편한 지역 독거노인 가구 60세대에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시는 어제 각각 9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행복나눔 사랑실천 도시락 배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내년 5월까지 매주 3차례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저녁 식사를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봉사주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맞아 어제부터 한 주간 12,000여 명이 참여해 도시락 배달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에서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육군 31사단은 지난 10일 광양 백운산에서 6.25 전사자 발굴에 들어가 백운산 정상부근 등산로 주변에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세구와 전투화 등 유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백운산은 지난 1951년 군경과 빨치산 사이의 치열한 전투로 수천여 명이 숨진 곳입니다.
운전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충청과 강원, 남부 곳곳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함양의 가시거리가 80, 장수가 9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광주 29도, 대구가 31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대기가 차츰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영서 지역에선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날 수 있겠고 영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오후에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6.6도, 대구 18.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하늘은 계속해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